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연방 가이드라인에서도 미국 정상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날짜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언제쯤 비즈니스가 재개될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 발표는 결국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표한 그런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어떤 몇 월 며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발표를 못했고요. 네. 결국 게빈 뉴섬 주지사처럼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셧다운이 해제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백악관에서 있었던 1위 브리핑은 새 연방 가이드라인 이제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도 관심을 모았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무언가 이 게빈 뉴섬 주지사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지 않을까. 비즈니스 리오픈, 비즈니스 재개와 관련된 좀 날짜를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날짜 제시 없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도 좀 톤다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좀 누그러진 그동안 지난 며칠 동안 주지사들과 좀 대립을 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네. 언제 미국을 오픈할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는데 어제는 또 한 발 이제 물러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메태 특파원이 자세히 보도했죠. 3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1단계로 좀 오픈이 되고 또 어떤 상황일 때 2단계로 오픈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요. 그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얘기했던 6단계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어제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이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몇 월 며칠 이렇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역시 이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꺾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야 오픈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점을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를 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제 뭔가 좀 특별한 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어느 정도는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나 재난청구 FEMA가 발표한 그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희미하게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방 정부가 너무 나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돼야 비즈니스를 재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서기보다는 주정부 쪽에게 역시 모든 것을 좀 넘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지사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거였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그런 쪽으로 결정을 내려서 가이드라인에 너무 많은 것을 담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어제 백악관 외에도 CDC와 FEMA가 새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보면 데이케어라든가 교회, 일반 사업장 등 분야별로 나눠서 구체적인 리오픈 이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에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 CDC나 FEMA의 가이드라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 가이드라인은 디테일 면에서는 상당히 좀 추상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주정부의 독립적인 결정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미국인은 비즈니스에 복귀할 수 있는데 건강한지 여부 판단을 이제 주정부가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어제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사실 50개 주의 상황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뉴욕이나 뉴저지 같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주들이 있고 캘리포니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감염자도 많고 좀 지켜봐야 되는 주고 또 그런가 하면 그런 주들에 비해서는 감염자도 별로 없고 그런 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에 따라서 이제 단계적으로 오픈이 될 텐데 그런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다. 따라서 각 주가 이제 알아서 결정을 하면 될 문제 같고요. 그래서 일부 주들은 이미 오늘부터 오픈하는 그런 주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리스트릭션 제한이 가해져서 오픈되긴 하지만 플로리다의 일부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 그런 곳에서 오늘부터 해안 해변가 그리고 공원들을 이제 오픈하고 이런 결정들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그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거고 그 각 주가
자유롭게 결정해라. 이렇게 한 것인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캘리포니아는 그러면 아마 다른 주들보다는 상당히 좀 뒤에 오픈하게 되지 네. 않을까 그런 네.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한때는 네. 대통령이 고난이다 뭐 이러면서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지금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주지사들과의 관계는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된 것 같네요. 확립이 된 것 같아요. 그 점은 참 다행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정상화 관련해서 absolute authority 아주 뭐 네. 확고하게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절대 권한. 절대 권한이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중유의 이런 그 위기 속에서 충돌하는 모습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나타냈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을 빼줌으로써 일단 그런 걱정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싸우는 최악의 우리가 모습은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주지사들과 계속 물밑에서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연방 상하원 의원들 또 경제계 리더들과도 의견을 교환했고 그 결과 어제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주정부 권한을 인정하면서 최전선에서는 역시 주정부가 일하는 것이고 연방정부는 후방에서 최전선에서 일하는 주정부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 정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 세 개 주와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발표했죠.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온앤오프가 아니라 네. 디머처럼 서서히 맞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두운 이 집에서 갑자기 전기 스위치를 켰을 때 한꺼번에 확 밝아지는 네. 그런 현상. 그러니까 그런 스위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런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게 정상화되지 않고요. 조금씩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정상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과 같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주, 또 그렇지 않은 주, 뭐 중부에 있거나 남부에 있는 그런 주들과는 상당한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부나 남부에 있는 주들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뭐 또는 5월 1일부터 오픈할 것 같아요. 오픈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나 뭐 뉴욕, 뉴저지라든가 뭐 미시간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주들, 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이런 주들은 좀 더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피해가 적은 주들은 가까운 장래에 정상화로 가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캘리포니아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주들이 그렇게 오픈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이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도 작용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른 주들은 정상을 찾아가는데 캘리포니아랑 뉴욕만 계속 셧다운한 유지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면 생각보다는 너무 늦지 않은 상황,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지금 뭐 며칠 전만 해도 이러다가 캘리포니아는 6월에 가서도 오픈할 수 있나 없나 막 걱정했는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고 오픈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그런 말을 했죠. 지금 뭐 오늘 또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어제 얘기한 거 보면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자택 대피령을 5월 15일까지 이제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5일이 되면 그럼 오픈하겠다는 거냐?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I don't know. 굉장히 어제 인상적인 말이었죠. 네. I don't know.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자기도 모른다. 지금 뉴욕은 I don't know. 이게 쿠오모 주지사 얘기였는데 아마도 캘리포니아도 비슷할 것 같아요. 5월 1일, 5월 15일. 개빈 뉴섬 주지사도 5월 15일까지 이 셧다운을 연장한다고 연장해놓은 했죠. 네, 네. 근데 아마 5월 15일 가서도 아마 개빈 뉴섬 주지사 그때 가서 어떻게 되냐 지금 물어보면 I don't know. 이게 아마 정답일 것 같아요. I don't know. 아무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이제 테스팅이라든가 항체 검사 등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선행이 돼서 특히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과학, 사이언스를 강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그 감염 검사 테스팅과 항체 검사, 엔티바디 테스트 이 두 가지가 많이 실시돼서 데이터가 많이 들어와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면역력이 있는지 이런 것 등에 가려지면 거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재오픈을 생각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50개 주들 중에서 아마도 상당히 뒷부분에
이 정상화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어나운스먼트는 이제 뭐 여기서 좀 접기로 하고. 네. 참 사실 뭐 아까 2부에서도 잠시 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병원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최전선 네. 이 병원이 너무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셧다운을 쉽게 해제할 수 없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의료 시스템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셧다운을 해제할 때 의료 시스템 유지가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절대로 그건 셧다운을 해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상황이 지금 미국의 병원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수천여 건에 달하는 불만 신청이 이 산업안전보건청에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불만 신청이라는 건 결국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제기한 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기본적인 개인 보호 장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몰리니까 사회적 거리 유지가 뭐 전혀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일해야 되니까 수많은 의사 간호사들이 지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의사 간호사들이 지금 그 확진 판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천여 건에 달하는 불만 신청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동안 이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대처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이 그나마 지금 정도 수준에서 저지될 수 있었던 건데 문제는 그런 비상 상황이 2달 가까이 지금 이어지니까 뭐 사람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기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 아무래도 본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눈앞에 환자가 보이면 치료를 하고 케어를 해주는 게 의사와 간호사들의 숙명인데 그것도 2달 가까이 되니까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정신적으로 버텨냈지만 그것도 지금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의사 간호사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이 셧다운을 지금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병원이 이 정도인데 여기서 셧다운을 해제하면 병원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셧다운이 유지되니까 그나마 환자 수가 이 정도인데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맞으면 환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이 버텨내지 못한다는 것, 즉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정말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병원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이게 아마 네. 어떻게 보면 셧다운 해제로 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네. 좀 멀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코로나19가 완전히 네. 종식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 좋겠지만 이런 시기를 기다릴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생활하는 게 더 팍팍해진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예, 네. 비즈니스로 복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대규모 감원하고 이거 큰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중보건상의 이 큰 위기지만 이게 결국 지금 경제상의 위기로 지금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만들어서 미국인들에게 뭐 돈을 주고 또 대출을 해주는 이런 이 긴급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무리 그래도 역시 자기 어떤 경제 활동하는 것에는 못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서 몇 달을 버티려면 역시 경제적인 압박감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뭐 몇 달 정말 휴가 간 것처럼 집에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돈에 대한 생계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집에만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고 그래서 뭐 지금 특별 실업수당이라든가 현금 지급이라든가 특별 대출 등이 나왔는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인터넷 웹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폭주하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렵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일이 진행되는 속도가 또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 기다림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1,200도 제대로 지금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 아직도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대출도 뭐 필요한 사람 누구나 다 신청해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현실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페이먼트 프로텍션 프로그램 PPP 같은 경우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워낙에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니까 2주 만에 돈이 바닥나서 지금은 대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경제가 어렵다는 거를 정부도 다 알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줬지만 그 대책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지금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주영석 국장은 돈 받으셨어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저도요. 못 받았어요? 네. 저도 아직도 못 받았거든요. 네. 우리가 고소득자라 그런가요? 그래서 뭐 와준다 그러면은 네. 뭐 좋은데 네. 어쨌든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뭐 가만히 있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실제로 네. 행동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그래도 네. 셧다운 조치에 거의 대부분 협조를 잘 해줬는데 이제 기약 없이 비즈니스 폐쇄가 계속되면서 또 정부가 준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은 하나도 지금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워싱턴 DC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가 왜 비즈니스를 하라 마라 하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We want to reopen the business. 우리는 비즈니스를 재개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피켓을 지켜들고 주지사들을 성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시간에서도 주도인 랜싱에 있는 주청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막아서 어려움이 크다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고요. 시위대들은 각자 차를 몰고 와서 이 경적을 울리는 경적 시위. 그래서 미시간 주청사가 아주 떠나갈 듯이 경적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미시간 주청사 앞에서 인터뷰한 한 시민을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큰 어른들을 왜 애 취급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위험하다는 거 다 알겠는데 우리가 애도 아니고 우리도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다. 우리가 무슨 애냐? 왜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막느냐? 우리는 어른들인데 어른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위자가. 그 나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어찌됐건 아주 분노에 차서 왜 애 취급하듯이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오픈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각자에게 맡겨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민은 정부가 준다는 현금 아직도 지금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실업수당도 감감무소식인데 지금 이제 페이먼 나가될 시기는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제는 일을 해야 한다. 정부가 준다는 돈은 안 들어오는데 나는 지금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미시간 외에도 뭐 미네소타, 일리노이, 오하이오, 위스콘신, 켄터키 이런 주로 이제 중북부, 중부 이런 주들에서 시위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셧다운을 해제하지 않는 주지사 결정에 대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위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걸 또 정치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세상 모든 행위가 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제 보수 진보란 말 자체가 정말 듣는 것만으로 짜증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수 진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무슨 행동만 하면 이걸 뭐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무슨 뭐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 이건 정치병 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런 얘기 사태에서는 있고. 편가르기 하지 네, 말아야죠. 좀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렇게 되니까 주지사들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이 민주당 소속의 여성 주지사죠.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는 주청사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높이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시위하니까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시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행위들이 오히려 셧다운 해제를 더 늦추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또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뭐 5월 1일이 되면 지금부터 한 2주 후인데요. 2주가 되면 그때 가서 뭐 오픈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상황을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은 역시 그 시위대의 시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시간 주지사가 한 발짝 물러섰고요. 그래서 5월 1일 오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고 토니 이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어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5월 26일까지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연장해서 시위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기간을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토니 이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도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또 내용을 보니까 위스콘신 주에 지금 모든 골프장이 지금 셧다운되어 있는데 골프장은 우선적으로 오픈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역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주는 쪽으로 주지사들도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셧다운한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면서 주의 어떤 방침도 조금씩이나마 지금 바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시위에 나서는 시민들의 이 부르짖음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경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 이게 지금 불만의 목소리예요. 돈을 준다고 했으면 빨리 줘야지. 왜 돈을 준다고 해놓고서 주지도 않고 또 대출 받게 해준다고 해놓고서 대출의 문턱은 높다는 거죠. 은행 가서 제대로 서류 작업해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은행 입장에서는 이해는 갑니다. 돈을 빌려주면 다시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기본적인 작업 안 하고 돈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말로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또 스몰 비즈니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은행 같은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갈 수 있는. 오늘 또 그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니까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 좋은 그런 견실한 기업들 이런 데서 대출 다 받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네.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팩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그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은행들이 결국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한 정말 지금 대출을 안 받으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업체가 받는 게 아니라 괜찮은 업체들이 결국 대출을 받아가는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셧다운을 끌고 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셧다운을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셧다운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지원해 줄 테니까 셧다운을 참아내라. 이런 메시지였는데 결국 그게 현실에서는 안 되고 있어요. 셧다운을 참아냈는데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 뭐 그게 연방정부 지원이건 주정부 지원이건 간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결국 거리로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셧다운은 조만간 해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을 억지로 묶어놓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갈수록 좀 네. 드는 것 그래도 같아요. 뭐 여론조사가 지금 나온 거 보면은 미국인들의 75%가 아직도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빨리 규제 완화하는 것이 최대 걱정거리다라는 또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완벽한 셧다운보다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주되 뭐 소셜 디스턴싱이라든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런 예방 수칙은 철저히 지키자 아마 그런 내용이 그렇겠죠. 예,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한 셧다운 무조건 다 집에만 있는 걸 그렇게 70%가 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도 이런 규제 같은 건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유지나 이런 거 철저하게 지키자 아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케이. 네. 잘 들었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